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집 못 사는 양집사입니다. 아하, 고양이 키우시는구나. 네, 30이 안 되셨나 봐요. 29.99세이시고 네. 사립대학 교직원이세요. 오. 그리고 고양이랑 월세를 살고 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실수령이 괜찮네요. 276만 원. 그러면 연봉이 거의 4천 가까우신 거죠?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네네. 그리고 저축도 한 30에서 50% 정도를 저축을 하신대요. 좀 들쭉날쭉하네요. 근데 저축 구조를 봤더니 부모님을 통한 개? 네. 잠깐만요. 부모님이 개돈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요즘에도 개를 하나요? 이게 네. 부모님이 장사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거 솔찬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고객분들 많이 상담을 할 때 동대문에서 장사하시는 분의 아드님을 만나는데 네. 아니 엄마한테 저는 한 달에 150씩 드려요. 그래서 네. 엄마가 저축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개예요. 네. 근데 그 개가 한 5년, 6년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율이 꽤 높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거는 그 커뮤니티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긴 하나 위험하죠. 위험한 거긴 하나 그게 한 5, 6년 정도 굴러왔으면 그래도 탄탄한 거니까 그래서 매년 그렇게 붙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신기하게 특히나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이 커뮤니티에서 개라는 게 이제 먼저 받으면은 손해를 조금, 보고 네. 뒤로 갈수록 수익이 많이 나는 받는 거죠. 네네. 다만 요 기다리는 리스크, 네. 중간에 개주가 들고 날아가는 네네네네. 리스크를 버텼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이게 이자가 금융 상품 대비 훨씬 낫죠. 훨씬 좋습니다. 한 10%막 이렇게도 주나요? 그때 제가 그 개를 봤을 때 거의 20% 넘는 20%? 개였어요. 네. 와. 그러니까 한 15만 원씩 저희 150만 원씩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뭐 1년 조금 남짓해가지고 걸려서 목돈이 나오는 걸 보니까 야, 웬만한 주식 투자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훨씬 낫죠. 근데 개주들이 보통 이렇게 달리기를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걱정해서 이제 조언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머니 장사하시는 그곳에서 그냥 계속 예전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장사하신 분들끼리 하는 개라서 그냥 어머니 믿고 드리고 그리고 따로 이제 모아놓은 돈도 쌓이다 보니까 매달 들어가는 그 150이 그렇게 또 이분 비중에서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뭐 좋습니다. 그런 신기한 어쨌든 것들이 뭐 있습니다. 그냥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적금 30만 원, 네. 청약 5만 원. 그리고 야 이거 뭐야? 변액, 유니버셜. 이거 무서운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것 같은데 종신. 무서운 단어 세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25만 원이 있네요. 네. 야 그리고 변액 적립 30만 원. 저게 저는 보면서 제일 그랬어요. 나름 이분이 뭔가 한다고 네.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았대요. 전문가한테 맞아. 도움을 받았는데 딱 이분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달 사기당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 이거죠. 좋아요. 네. 넘어가 보죠. 네. 이 가장 줄이기 힘든 소비를 골라달라고 했더니 재활이 필요한 수준의 근무 높은 강도. 근무를 하고 계시대요. 네. 그래서 PT와 필라테스 관리 비용으로 월 2, 30. 아니 근데 센 거 아닌가요? 2, 30은? 지금 실수령이 270이신데 거의 한 10%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저거는 이제 줄이기 힘들고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 같은데. 그래요? 얼마나 근데 조금은 줄여야 되지 않나? 이게 PT를 받아야 되나? 하여간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좀 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의 10%잖아요. 적은 돈이 절대 아닌데. 만약에 저분이 오로지 유일한 삶의 낙이 저거라면 뭐 건들 수는 없는데.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그리고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병원이나 먹거리 비용으로 월 10만 원씩 나가고 있다. 저거는 평균적으로 다 저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고양이 한 마리가 뭐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왔다 갔다 이 정도 비용은. 그러면은 뭐 근데 이건 뭐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 분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뭐 쓰지 말라. 할 수도 고양이를 뭐 없는 다른 사람 줘라 이렇게 말하기도 뭐하니까. 내 밥을 나눠 먹어라 그럴 수도 없는 건 거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칠게요. 네. 자 그러면 최근 3개월 내에 가장 크게 쓴 돈은 뭐냐? 그래도 여행을 30만 원. 네. 뭐 크게 갔다 오신 것 같진 않고. 네, 그죠. 결혼 선물 및 축의금 이거 뭐 이것도 써야죠.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고양이 용품 3개월치 12만 원. 그것도 많이 쓴 건 아니에요. 3개월치니까. 네. 그럼 아까 그 10만 원은 별도고. 그렇겠죠. 요거는 3개월에 또 한 4만 원씩 또 쓴 거예요. 또. 네네. 면허 없다. 고. 그리고 더치페이로 낭비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기능이라는 게 우리 그거죠. 밥 먹고 나서 이렇게 n분의 1 요거 돈 하는 쏴주는 기능. 거 아니에요? 예, 쏴주는 건데 이거 일단 내가 긁을게 해가지고 받는 거 그런 식의 소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지금 이분은 본인 스스로 잘 그래도 파악을 하고 계세요. 네.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자산을 보면 봤더니 예.
주식 없고 코인 없고 부동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현재 그냥 순수하게 이 금리형 저축에만 2,946만 원 정도. 네. 이 중에 이제 청약이 한 526만 원 정도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한 2,40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계신 거고 네. 나머지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들어있는 돈이다. 네. 이 정도인 거죠. 고민은 그냥 이분은 적금밖에 모른다. 네.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해야 되냐가 사실 고민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정직하게 저축을 해도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요즘 뭐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네. 주변에 누가 코인으로 뭐 떼돈을 벌었대더라, 주식 뭐 넣어가지고 뭐 돈이 엄청나게 벌었대더라라고 하니까 아, 저축만 하고 이러고 있는 내가 혹시 바보는 아닌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고민들이 있으신데 그래요. 근데 이분의 지금 고민은 이거예요. 그냥 2년 내에 결혼을 할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북 지역 쪽에 사시는데 이쪽에 청약을 좀 넣어보려고 한다. 네. 청약이 될지는 또 좀 따져봐야 되긴 근데 하지만. 예, 그리고 아파트가 있어야죠. 저기에 이제 분양되는 아파트가 경북 지역에 있느냐도 그렇죠. 따져봐야 되고. 3, 5년 내에 부수입을 위한 공부와 부업을 시작하겠다. 네. 전 여기서 약간 조금 좀 의아했는데 네. 왜 3, 5년 내냐 이거지. 당장 다음 달부터 아하.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저게 줄까? 혹시 뭐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제가 봤을 자본금이 때 공부라는 거는 사실 지금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3, 4년 뒤에 뭔가 창업을 하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바빠서. 바쁘다? 근데 만약에 그 이유라면 사실은 지금이 제일 한가할 때예요. 모든 네. 일이. 앞으로 더 바빠질 네. 텐데. 늘 네. 바빠져요. 시간은 네. 없습니다. 맞아요. 네. 시간을 만드는 거지 남아돌 때 공부하지 않거든요. 네.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궁금했던 건 이분이 사립학교 교직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겸업이 되느냐. 음. 그 부분도 아마 본인이 확인을 하셔서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몰래 할 수도 있죠. 근데 몰래 하면 요즘에 다 걸려요. 아 그래요? 네, 큰일 납니다. 아. 이거 실제로 공무원분 중에 인터넷 쇼핑몰 열자마자 연락 와서 그거 폐쇄하지 않으시면 이거 징계 대상입니다라는. 아, 그래요? 왜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바로 알잖아요. 아. 돈을 번 거와 상관없이 이거 부모님 이름으로 뭐 그런 거라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라면 3년 내에 부모님께 용돈 드리기 이후 꾸준히. 예, 매달 얼마씩 꾸준하게 드리고 싶으시대요. 그리고 10년 내에 나의 꿈을 위한 카페 창업을 희망한다. 네, 저게 꿈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우선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긍정적이긴 한데 이거는 되게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3년 내라고 했으니까 아마 결혼을 한 시점에서 겹쳐질 것 같아요. 결혼하면서 양가 부모님한테 돈을 주자 이런 거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 친정 부모님이겠죠. 네네. 아직까지 결혼도 안 했는데 시댁에 용돈 드려야지는 아닐 텐데 친정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린다고 한다면 시댁에도 드려야 될 그렇죠. 이유가 생겨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재벌집 뭐 자제분과 결혼을 해. 그러면 우리는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드리는 매월 3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일 수 있는데 재벌이신 저기 시부모님께 30만 원씩 드리는 거 별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가정의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돈이 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도 나뉘어요. 근데 좀 약간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서로의 가정에게 똑같은 금액을 드리자 이런 가구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에 대한 합의가 잘 돼야 된다는 네. 거. 배우자와 함께. 그래서 지금 3년 내라고 이 목표를 잡으신 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결혼을 염두에 두고라고 하시는 네. 거라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분하고 잘 말씀을 나눠보고 들이대 저는 그죠 부모님께는 약간 좀 죄송스러운 거긴 하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는 마셔라. 저는 조금 다릅니다. 주지 마라. 부모님? 네. 왜냐면 부모님은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가 돈을 주지 않으면 네. 생활이 절대 안 되시는 분이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안 줘야 된다. 왜냐면 지금 이분이 지금 저축을 잘 하셨지만 네. 그래도 3천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금액으로 크냐라고 보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내 집 마련을 또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 쓸 돈이 들어갈 게 많다. 엄청 많고 그리고 가장 제가 걱정되는 이거 이후 꾸준히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준다고 한다고 생각하면 언제까지 줄 거냐. 앞으로 평생 그러니까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계속 늘어나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아예 지금도 안 주고 계시면 안 주는 게 좋은 것 같고 지금 주고 계시다면은 천천히 줄이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 한 번씩 그냥 큰 돈 생기면 그때 한 번씩 목돈을 비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도 그 비슷한 취지에서 너무 많이는 드리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용돈이냐 생활비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죠. 생활비라고 한다면 반드시 드려야 되겠지만 네. 용돈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5만 원 드리면 느낌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받아봐야
기분만 좋겠죠. 근데 딱 받을 때 기분 좋지. 근데 그게 네, 매달 들어오면 사실 약하죠. 맞아요. 느낌이 안 나. 약해요. 그걸 60만 원 모아서 한 번에 선물이나 현금 쏘는 총 있잖아요. 이걸로 싸요. 아니면은 뭐 요즘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5만 원으로 막 케이크 꽃 예, 만들고 예, 케이크 예, 만들고 차라리 그렇게 차라리 어디 그 사진 찍어서 카톡 푸사에 올릴 수 있을 엄마가 그냥 늘 그것만 푸사로 해놓고 다니시네. 그런 거 있죠. 기특한 우리 딸 이런 거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돈을 주는 게 훨씬 용돈이라면. 그리고 이제 봅니다. 걱정되는 건 처음에 너무 많이 들었다가 나중에 우리 결혼하고 그렇죠. 애 낳고 생활이 조금 이게 빠듯해져가지고 20만 원씩 드리던 거 15만 원을 드리거나 이렇게 줄이면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면 걱정해요. 얘네 요즘 힘든가, 그럴 수 있죠. 생활이 좀 팍팍한가라고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드리고 싶어서 용돈이라는 거 한번 드려보자라는 생각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크게 너무 많이 드리는 건 저도 반대고, 생활비라면 그런데 그거는 이제 따로 따져보셔야겠죠.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이 지금 직업이 탄탄하시거든요. 네네, 저도. 근데 왜 카페 창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저기에 혹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꿈이라고 하셔서 이분은 진짜 그 카페를 해가지고 부업의 목적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이 분야에 있어서 뭐 바리스타나 아니면 그 조그만 카페를 가지고 뭔가를 경영하는 그런 진짜 인생의 꿈인 건가. 사실 카페를 창업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네.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다 망하는데. 네, 정말 힘들어요. 카페 창업이라는 거 자체가 뭔가 특별한 나의 경쟁력을 갖고 있잖아요. 정말 맛있거나 아니면 진짜 인스타에 올릴 만큼 인테리어가 정말 너무너무 예쁘거나 아니면 뭐 거기서 파는 커피 아니면 빵이라도 뭔가 뭐 선물을 하기에 좋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망하기 딱 좋은데 저는 이 꿈을 30년 뒤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직업이 괜찮으시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다니시고 카페에서 일하는 게 희망인 건지 아니면 그냥 카페 주인이라는 그 타이틀이 희망인 건지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커피를 만들고 누군가한테 내가 만든 뭔가를 이걸 대접하는 걸 좋아하시면 주말 알바를 해라. 그리고 진짜 카페 주인이 그냥 그 타이틀 나만의 카페 이런 거라면 좀 미루자. 그 세상에서 제일 작은 카페도 있잖아요. 그거 나만의 카페 카누 PPL PPL 안 들어. 그렇죠. 카누를 먹자. 나만의 카페. 이게 이분이 저는 이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아마 그거 생각하실 거예요. 투잡하면서 뭔가 카페나 아니면 편의점 이런 거 차려놓으면 조금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정말. 그거 그냥 어설픈 생각으로 한 돈 5, 6천 정도 모아서 야 저거 그래도 프랜차이즈 뭐 이거 하나 차려놓으면 그래도 부수입 몇백 들어오지 않을까? 알바들이 한 달에 월급 받아가는 것조차도 못 벌 정도예요. 그럼요. 그 사업장을 차려놓고 돈을 번다는 건 내가 거기 가서 알바 대신에 일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인건비예요. 근데 알바보다 장사가 잘 되면 더 벌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벌 수도 있다라는 이 상한선 하한선이 없다일 뿐이지 장사, 자영업 뭐 이런 거 안 해보신 분들이 괜히 밖에서 보기에 야 사장님 좋아 보이네 해가지고 카페가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뭔가 카페가 또 알바생도 두고 있으면 왠지 그냥 나는 좀 약간 그냥 손님들 약간 좀 이렇게 맞이하는 거 정도? 그 친구들 누구 왔을 때 거기 앉아. 뭐 마실래? 영준아 여기 좀 빵하고 좀 커피 3개만 좀 갖다 줘. 요런 거 있잖아. 그거 고재미가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거 친구들 데리고 와서 스타벅스에서 앉아 내가 살게. 빵하고 뭐하고 다 내가 살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커피를 사주면 돼. 네. 카페를 차릴 필요가 없어요. 빵호님, 뺑호님이 성공한 느낌. 그죠? 그 느낌. 그 느낌으로 가려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직장이 좋으시기 때문에 굳이 그거는 은퇴하고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막상 은퇴하고 이걸 차린다 그러면 제가 또 뜯어 말릴 것 같아요. 이거 아닙니다. 그냥 은퇴해서 창업해가지고 왜 여지껏 번 돈을 이렇게 리스크 큰 이 자영업이라는 거를 하시려면 진짜 되게 가까운 누구 지인이나 있으면 참 좋은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보셔야 돼요. 여기서 들어가는 경비, 뭐 인건비 이런 것들 포함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거 따져보면 자영업이 정말 힘듭니다. 진짜 지옥이에요. 하신 분들의 거의 99%는 후회하실 거예요. 자영업 직장 때려치고 나와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사연 올리시려면 요 영상에 밑에 고정 댓글을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다 좀 올려주세요. 자, 양집사님의 고민은 저축이죠. 변액 유니버셜, 종신, 변액 저축. 이상한 저축이라고 생각하시는
적금을 하나씩 깨서 생산적인 해서 했는데 금리가 날 때 그래서 이분 핵심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자산 관리를 받았대요. 월급 포트폴리오 이거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래요? 이런 곳에서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보험사에서 많이 해줘요. 많이 해줘요. 증권사, 보험사 뭐 이런 데서 보험 받으셨나? 근데 증권사는 확실히 아닌 게 이게 다 보험 상품이에요. 미래에셋이니까. 예, 미래에셋 증권도 있지만 보니까 네. 미래에셋 생명이라는 모든 상품을 여기 이 상품을 가입하셨어요. 두 개 다. 네네. 다고 나름 이게 저는 이분 되게 그 감정이입이 되는 게 나름 간절한 마음에 시작한 건데 엉망진창으로 해서 두 개를 그렇지. 전부 왜냐면 내가 잘 모르니까 좀 그래도 전문가라는 분한테 물어봐서 의지한 건데. 여기서 잘 해줬으면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네. 이미 한 200 정도를 부으셨는데 그래도 많이는 안 부었네요. 200 정도면. 네. 그래도 빨리 사연을 보내주셔서 네. 다행입니다. 다 잃더라도 하루빨리 올바른 방법으로 자산 관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네. 하는데 이분도 사회초년생 29.999세였나요? 잘 몰라요,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경험이 돼가지고 나중엔 이런 거 안 하실 텐데 저도 했었어요. 저도 사회초년생 때 이거 하고 모르니까. 200 얼마 붓고 깼어요. 80 몇만 원 받았던 것 같은데. 저는 어머니 친구인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입을 하셨는데 한 10년 동안 붓다가 이제는 이거 네가 내라 해서 물려받았는데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은 이제 소장님 전문 분야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두 가지 상품인데 하나 치명적인 상품 이거 저축 아니에요. 심지어 맨 첫 페이지 상품 설명서에 저렇게 빨간 색깔로 보장성 본 상품은 보험이다. 보장성 보험이고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고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아, 되어 여기 써 있어요. 네. 아, 그럼 왜 들으라는 거야 이거를? 이걸 저축으로 속여 팔아요. 자꾸. 아. 이놈은 저걸 왜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기 시작했냐면 원래는 저러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도 이걸 저축이라고 속여 팔다 보니까 불안전 판매가 네. 너무 많이 생기고 민원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야 보험사 니네 아예 앞 표지에다가 여기다 시뻘건 글씨로 저축 아님이라고 명시해. 사람들이 한글만 읽어도 볼 수 있게. 왜 자꾸 이거 속여서 파는 거야? 그냥 종신보험일 뿐이다라고 적혀 있네요. 종신보험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이분 아까 했잖아요. 자산관리 받고 두 개의 저축을 가입했는데 사기당한 기분인 것 같아요. 늘. 그러니까 이분은 저축으로 들은 또 거구나. 이것도 저축으로 든 거예요. 또. 근데 이거는 납입하는 금액도 총 6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6천만 원을 내야 되고 그럼 이게 실제로 6천을 내고 내 원금보다 언젠가는 조금 더 돈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네네. 6천만 원 정도를 내게 되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나올 겁니다. 야. 근데 죽어서 나올 돈은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5천이라는 돈을 내고 사망보험금이 1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네. 지금 10만 원 내고 1억을 사망보험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네네. 이번 달에 10만 원 내도 1억 주는 거고 다음 달에 10만 원을 더 내서 20만 원 내도 1억을 받는 네네. 거고 그런 식으로 쭉 갈 텐데 납입을 다 했네요. 그래서 한 5천만 원 내고 이제 1억을 받아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분의 5천만 원 딱 받았어요. 네. 받을 거 다 받아서 여지껏 신나게 굴렸죠. 이 사람이 이걸 깨고 원금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죽어서 1억을 줘야 되는 게 좋을까요? 원금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죠. 빼놨죠. 네, 그래서 원금보다는 이자를 어느 정도 쌓아줍니다. 당연히 사망보험금보다는 밑돌도록. 네, 그 시점이 와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니까 해약 근데 환급금. 저는 여기가 가장 무섭네. 뭐요? 해지 환급금률이라고 써 있는 게 네. 50%. 뭐요? 그게 돈이 안 돼요. 초기에는 3년에 50%. 그러니까 네. 3년 안에 깨면 절반 날라가는 거야. 날아가는 거예요. 7년 동안 유지해도 74%밖에 안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원금을 회복하고 원금보다 조금 더 받는데 그게 언젠지 그래프를 그게 살펴보니 언제냐? 자 지금 마우스로 저 100% 수준에서 대충 줄 하나 이렇게 여기 쭉 그어주시겠어요? 쭉 그어볼까요? 거기에요, 거기. 네, 여기. 자, 네. 지금 이분이 29.99세인데 네. 한 원금 정도 회복하는 데가 거의 49세 정도, 20년이 되어야 그때서야 원금 정도를 찾을 수가 있고 이거보다 돈이 가장 그럼 맥시멈으로 불어나는 때가 언제냐? 저기 약 67세 정도 어간이죠. 67세. 네. 64세예요, 정확하게는. 64세. 64세에 원금 대비 148%. 그러니까 지금 이분 30세라고 치고 앞으로 34년 후에 원금에 플러스 이자가 50% 붙은 거예요. 50%도 아니죠. 30년 지나서 40 몇 프로, 50% 붙은 거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전혀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그럼 100만 원 빌려가서 30년 후에 150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저축이냐 이거예요. 이게 저축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가입하고 바로 죽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만 의미가 있는 보험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죽는 거에 대비해가지고 가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내가 가장이야.
네. 지금 진짜 먹여 살려야 될 처자식이 있는데 애들도 있고 지금 내 배우자는 일을 안 하고 있고 해가지고 내가 사망하면 손가락 빨면서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사망하면은 경제적인 타격이 가니까 네. 그걸 대비해가지고 가입하는 게 이런 사망보험들인데 네. 종신보험 같은 것들인데 이분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20년 기다려서 원금을 받을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네. 뭐 25만 3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네. 이분 입장에서는 거의 월급의 10% 넘는 금액을 20년 동안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원금 받을 거면 저 주세요. 제가 원금 플러스 1%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증인들 원금 플러스 1% 드릴게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이라도 깨야 돼요. 깨야 돼요. 이거는 근데 그냥 깨면 저거 다 보험사에 그냥 갖다 주는 거잖아요. 이분은 속아서 가입했어요. 아 그래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이분 처음부터 사연을 보낼 때부터 제가 저축이라고 알고 가입한 상품이 2개가 있는데 네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저축이 아닌 걸 저축으로 알고 계신 거죠. 이거 불안전 판매인가요? 그렇죠. 불안전 판매니까 한번 민원이라도 넣어보세요. 네. 내가 이걸 가입을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거 네가 저축이라고 이렇게 민원에 한번 팁을 드리자면 이분 이걸 해주신 권유해주신 이분한테 카톡이나 네. 전화나 드려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품이 뭔가요? 응? 그 200만 원 넣었으면은 이제 한 8, 9개월 는 거거든요. 그 정도 네, 됐죠. 반년 조금 넘었어요. 네네. 네. 3, 4개월 정도 됐네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네. 다 합쳐서 200만 원이에요? 네, 다 합쳐서.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몇 달 안 됐네. 그러니까 3, 4개월 정도 됐는데 3개월 안쪽이면 품질 보증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90일 그래요? 이내면. 네네. 근데 90일도 지났기 때문에 민원밖에는 답이 없어요. 민원을 넣어서 그러니까 민원 넣기 전에 이분한테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증거가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서류로 또 안 써요. 옛날에는 이런 거 보험 가입할 아 때 근데 이게 있잖아요. 아까 네.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이걸 왜 내가 체크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 동의합니다 막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발목을 잡아요. 네. 늘 그게 발목을 잡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아이러니한 게 네. 금융감독원에서 자 이런 거 잘 읽어보시고 동의합니다 설명 들었습니다라고 쓰세요. 맞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면서 설명 들었으면서 내가 무슨 설명을 들었다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취지로 하라는 건데 설명 들었습니다를 쓰는 순간 설명을 안 들었어도 설명 들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증거는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면 나는 설명을 들었고 제대로 알고 가입한 사람이 되어버려서 아. 속았는데도 못 빠져나오는. 그럼 이게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뭐 이렇게 가능성이라도 조금 있나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 보면 이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막 이거 저축이고 고객님 이거 수익률 대박 나고 막 이런 식으로 써놔서 그게 증거가 됩니다. 아, 그런데 지금은 이 서류로 하지도 않아요. 비대면 전자 결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전혀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뭘 남기냐면 이분하고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역 보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 중에 보면 이거를 저축으로 오인하게끔 만든 그런 문자들이 거의 분명히 남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이 상품이 뭐냐라고 네. 물어봤는데 하나는 저축이고요, 하나는 그냥 사망하면 나오는 종신보험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끝난 거죠. 그건 포기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아직도 포장을 한다. 이거 저축 상품이고 나중에 돈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아닌 쪽으로 설명하면 카톡에 남아 있대요. 네. 그래요? 네, 카톡에 남아 있어요. 카톡 내용 있어요. 다행이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꼭 좀 잘해서 피 같은 내 돈이니까. 해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걸 몰랐어요. 민원을 몰라서 저는 80만 원인가 돌려준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돌려. 감사합니다래. 왜냐면- 그거라도 어디에요? 왜냐면 내가 앞으로 낼 걸 생각하니까 다 그쵸. 이건 아니다 네. 해서 해지했거든요. 근데 근데 그거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이거 못 깨시는 분들이 왜 못 깨냐면 낸 돈 생각해서 못 깨거든요. 낼 돈을 생각해야 돼. 그래요, 그쵸. 이거 낼 돈을 10년 동안 30만 원씩 360만 3,600을 부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아니 이게 20년 부어야 본전이라고 그러니까 하면 20년 부어야 네, 본전인데 앞으로 한 6천만 원 갖다 부어야 되는데 그 돈이 더 큰 거거든요. 어지러지. 그러니까 낼 돈을 더 생각을 하자. 네. 받을 돈만 생각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해지하는 게 맞고 이 상품 외에도 다른 상품도 그렇게 효율이 좋지 않아요. 네. 펀드에 투자되는 뭐 이렇게 보험이고라고는 하는데 펀드 투자를 하세요. 차라리 그냥 네. 이 보험에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훨씬 좋습니다. 더 투자 공부하는 데도 도움 되니까. 그러면은 오셨으니까 네. 또 한번 좀 탈골 좀 해보세요. 어떻게. 자, 이제 뼈 맞을 준비하시고요. 산드라님. 자 그러면은 11월에 청구 금액 기준으로 카드 소비가 69건. 음흠. 한 달에 69건? 예, 한 달. 그럼 이분은 하루에 두 개 이상씩 네. 하신 거네요. 이분도 약간 기관총 좀 쏘실 것 같은데. 도덕. 196만 원. 네. 그러니까 뭐 할부도 또 하셨나요? 할부가 있어요. 이분이 저는 제일 큰 단점이 할부예요, 할부. 할부를 하시는 네. 거야. 할부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돈이 없느냐. 네. 근데 아니잖아요. 아까 현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데 할부를 쓰시는 네. 거예요. 왜요?
무이자라서 쓰신 것 같아요. 아, 무이자. 근데 여러분들 무이자면은 그런 생각하죠. 100만 원짜리 할부를 끊는데 내가 지금 100만 원 있어. 무이자로 10개월 끊으면 그러면 내가 한 몇 퍼센트, 0. 몇 퍼센트 이득 본 것 같아. 내기 전이라도 이걸 좀 굴리면 조금이라도 이득 볼 것 같지만 저렇게 맞아. 할부가 쌓여가지고 할부가 저 50만 원이 월 50만 원이에요. 그럼 이번 달에 50만 원 저축하는 여력을 뺏긴 거예요. 그만큼 뺏긴 겁니다. 횟수로 보자면 자 지금 내가 만약에 지금부터 30년 동안 일할 수 있다. 그럼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360회죠. 무이자 할부를 10회 하는 순간 360회 중에 10회가 저축할 수 있는 횟수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할부를 할 이유는 없어요. 없어요. 할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을 할부를 안 하고 갖고 있는 이 목돈으로 할부를 해서 그 목돈 안 쓴 걸로 잘 굴려서 뭐 수익을 냈냐? 고작해야 저축 그 예금에 있잖아요. 아니 근데 좀 비싼 거 산 거 아닐까? 그 비싼 걸 샀더라도 그 돈이 있어요, 이분. 하긴 있잖아요. 아까 2,500만 원 정도 돈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굳이 이걸 하지 할 마세요. 이유가 없습니다. 할부하지 마시고 무이자 뭐 이런 거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있네요. 자, 무이자. 일시불 평균이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잔잔바리로 잔잔바리. 잔잔바리로 계속 나가는. 아까 그분보다 더 잔잔바리. 그러니까 이게 비싼 걸 아닌데 계속 싼 거를 계속 사시는. 싼 걸 하는. 비싼 거 안 사셨대. 근데 가끔 가다가 이상한 결제들이 있어요. 밥집에서 10만 원 넘는 결제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얘기하셨죠. 친구들이랑 밥 먹고 회사 직원들이랑 밥 먹고 내가 긁어놓고 그렇구나. 더치페이로 돈을 받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거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카드는 카드대로 쓰고 더치페이로 돈 받은 건 받은 대로 날아갑니다. 그렇죠. 흐지부지 다 사라져요. 맞아. 그 돈 같아요. 그리고 주로 사용한 게 택시를 좀 많이 타요. 택시가 15건이면은 이건가요? 오늘 뭐 너무 아까 몸을 쓴다고 하셨으니까 피곤해서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도저히 그럴 수도 버스 있겠다. 못 타겠다 해서 택시를 탄 거죠. 네. 근데 이제 경북 지역에 사시니까 뭐 그게 조금 더 아주 뭐 멀리 가도 뭐 금방 집에 가니까. 오히려 버스나 이런 것들 안 오고 막 30분 기다려. 요거는 집을 갈 때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 건가요? 늦잠 잤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퇴근이 아니었을까? 더치페이 맞다고 하시는 아까 그게 병원비가 더치페이. 7건. 그러니까 지금 몸도 아프셔가지고 병원을 가는 거. 병원비가 좀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병원비가 이거를 그럼 줄여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될까? 그 택시비는 저는 되게 아까운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래요, 솔직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비용 중에 택시비와 배달 요금이 있는데 이걸 왜 아까워하냐면 저는 이걸 게으름 비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아파서 택시를 탔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늦잠 자서 택시 탔다. 이거는 내가 조금만 일찍 일어났으면 아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걸 알람을 못 듣고 늦게 일어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 있죠. 아침에 눈 뜰 때 타협하는 거. 택시 탈까? 택시 탈까 말까? 좀만 더 자고. 이거는 진짜 게으름 비용. 이건 반성해야 되는. 그렇죠. 이건 그날 밥 굶어야 됩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랑 배달 비용은 진짜 먹고 싶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사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방문 포장하면 여러분들 콜라라도 하나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거 빼줘요. 배달비. 배달비에서 빼주고. 그리고 최저 이렇게 금액이 없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만큼만 사도 돼요. 최저 배달 비용 15,000원 이상 주문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실질적으로 아끼게 되는데 저 왜 이렇게 택시를 많이 탔는지. 좋아요. 아침은 동기와 카풀하고 있고. 그거 왜 탄 거예요? 저녁이죠 뭐. 저녁에 돌아올 때 동기가 안 기다려준 거야. 집에 올 때. 그러니까 버스 탈까? 왜냐면 카풀한다는 거는 대중교통이 잘 안 되는 데거든요. 동기랑 시간 안 맞으면은 저녁에 택시 타고 집에 왔을 수도 있죠. 일단은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건 개선 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이분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스스로 내가 여기가 문제가 있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소득이 우선 안정적. 저게 제일 좋죠. 이게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아마 신용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거든요. 충분합니다. 이분은 2%만 부족하지 살짝 만지면 아주 훌륭한 어떤 표본이 될 것 같은 좋은 분입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저녁에 야근이 많아서 11시 반에 퇴근해가지고 자기가 적어주신 거예요. 지금 산드라님이 저녁에 야근이 많아서 그래서 택시를 타시나 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야근 많아서 차가 없으시니까. 차가 없으니까. 차 사느니 택시 타세요. 그건 맞죠. 차 사느니 이건 택시 타시는 게 맞고. 택시 타는 게 100배 낫습니다. 5,000원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면 데이트 비용으로 식사 및 카페 투어를 한다. 1회 5만 원? 그러니까 주당 한 번씩 만나시나 봐요. 근데 만날 때 5만 원씩 쓴다. 그거를 3만 원으로 줄이겠다. 3만 원으로 줄이겠다. 혹시 데이트 통장 쓰시나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쓰시겠죠? 설마 둘이서 10만 원씩 쓰는 건가 하루에 10만 원 그렇게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이분과 결혼을 하실 생각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경제적인 관념은 맞춰가야 되는 거니까. 네. 아유, 그 산드라님 죄송합니다 하실 것까지는 아니에요. 뭐 죄송하실 거 아니에요. 죄송하다고 너무 때렸나? 자, 댓글 안 다셔도 됩니다. 채팅 안 치셔도 돼요. 이거 데이트 통장 안 만드셨으면 그거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뭐 데이트를 위해서 한 10만 원, 뭐 남자친구가 10만 원,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하든 두 분의 이제 경제 상황에 맞게끔 통장 하나에 넣어놓고 그 통장으로 데이트할 때 쓰시는 그 데이트 통장을 유지를 하시는 게 나중에 가서 좋은 점은 뭐냐면 생활비도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 통제가 혼자 하려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나 혼자 나 돈 아껴야지 그러는데 맞아요. 뭐 같이 남자친구가 하면 돼. 뭐 먹자 그러는데 아 나 돈 아껴야 돼 이러면 갑자기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서로 데이트 통장에다가 야 이 지금부터는 우리 만나서 쓸 돈 한 달에 얼마씩 정해놓고 이렇게 쓰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근데 배달 및 외식을 10회를 5회를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어. 그럼 나머지 5회는 뭘 먹냐가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분이 지금 부모님하고 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고양이랑만 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월세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 5회는 그러면 해 먹을 거냐? 해 먹기도 사실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5회를 해 먹을 거면은 오히려 돈이 안 아까질 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더 들 수 있어요. 혼자 살면서 요리하기 시작하면 돈이 더 들어. 아니면 부모님께 뭐 반찬, 찬 이런 거 받아온다? 아니요. 이분 부모님 멀리 사세요. 라면입니다. 아, 이거는 라면으로 가자. 맛있겠다. 이거 라면 정도로 갑시다. 이거는 야, 이거 굳이 건강 해치면 어떻게 해요, 이분. 아니요 라면이 생각보다 몸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되게 그렇게 나쁘지 않. 아니 그죠. 탄수화물, 지방 이게 다 들어 있어요. 담배보다는 좋겠죠. 그럼요. 그렇고 왜냐면은 네. 라면 괜찮다. 라면은 라면 정도로 그냥 왜냐면은 월에 5번이기 때문에 뭐 주당 한 끼. 네. 주당 한 끼 정도니까. 아니 뭐 밑반찬 이런 거 아니면 배달 말고 저거에 있어요. 그 반찬 가게. 반찬 가게에서 사오는 것도 뭐 가능은 한데 나쁘지 않고 아니면 사 드시는 거 그냥 배달해서 먹으면 일단 10,000원 넘어가고 20,000원 가까이 되잖아요. 음식점 가가지고 김밥 천국 가서 제육볶음 퇴근 전에 먹고 오자. 그런 거 그렇게 근데 해서 그러면 꼭 배달을 시키잖아요. 야식으로. 또 안 돼. 한 번씩 시키니까 너무 배고플 때는 라면을 끓여 먹는 거는 저는 추천합니다. 혹시 그런 거 있으시려나? 그 편의점에 저런 거 야식으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군것질 이런 거 네. 편의점에 가면 샌드위치나 이런 도시락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저 앱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라스트 오더라는 앱이 있습니다. 네. 이거 광고 아니에요. 라스트 오더라는 앱을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편의점에 마감할 때 원래 폐기하잖아요. 근데 마감이 남은 임박한 음식을 한 하루나 이때 미리 띄워놔요. 그럼 반값에 살 수 있어요. 그래요? 그 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당근마켓에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라스트 오더. 그다음에 GS 마감 세일이라고 당근마켓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네. GS 마감 세일에서 당근마켓 안에서 그것처럼 파는 거예요. GS25에서 제휴된 곳끼리 사장님들이 한 곳끼리 거기서 마감하는 샌드위치나 김밥 이런 것들을 올려놔요. 네. 그럼 그걸 싼 값에 사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아시다시피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임박해서 막 지금 1시간 남았는데 지금 사가세요 이러지도 않아요. 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반값에 사가지고 집에서 냉장고에 그냥 드셨다가 배고플 때 저녁에 그거 하나 딱 먹으면 사실 야식 생각 사라지잖아요. 안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두 개 이게 먹었어. 먹다 보면 또 입맛이 돌거든요. 아 그래? 그러니까 저는 너무 리스크가 커. 이건 내가 봤을 때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라면으로 끝내자. 이거는 집에서 보통 배달은 뭘 틀어요. 네. 틀고 나서 보다가 출출하다. 이때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뭘 보면 안 되는데. 이 한 3분 안에 끓일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야 되거든요. 컵라면 중에 추천하는 거 저거 노브랜드에 가시면 네. 요만한 거 빨간색 육개장이라고 있어요. 네. 이거 근데 농심 육개장 사발면이랑 맛이 거의 99% 흡사하고 면발은 조금 더 쫄깃합니다. 근데 이게 500원이에요. 500원이요? 네. 싸요. 괜찮네. 요거 10개 정도 사두면 마음이 든든해요. 일단 배고플 때 저거 먹어야지. 알겠습니다. 자, 저녁 모임은 1회 4만 원인데 월 3회에서 2회를 줄이겠다. 저게 저는 궁금했던 건 저녁 모임이 뭔가 있으신가 이분이. 근데 정기적인 모임. 근데 이게 있죠. 그럼 나머지 1회는 뭘 할 거냐라는 거죠. 항상 이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줄이겠다라는 거는 없어요. 저녁 모임을 줄이는 대신에 저걸로 뭐 다른 거 가지고
플렉스 해버리면 그러니까. 말짱꽝이니까. 그러니까 줄이면 그 하루를 내가 뭔가 그냥 방치돼 있는 걸 수 있는데 네. 그때 내가 뭘 할 건지. 저게 그냥 나가서 노시는 건지 전용 모임이 그냥 한 달에 3번 정도 그런 걸 노는데. 수도 있겠죠. 아직 나이가 많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되게 계획이 구체적이세요. 네. 구체적이라서 이게 뭐 실천을 해가지고 얼마를 줄일 수 있을지는 네. 사실은 계산은 안 해봤지만은 본인이 나는 이게 문제인 것 같고 여기서 돈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이걸 줄일래요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저는 이게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소비 통제 대략적인 얘기는 좀 해드렸는데 네네. 카드 결제일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네. 저 이거 봤을 때 이분이 지금 결제일을 전전월 5일에서 전월 5일까지 사용한 거가 지금 이번 달에 결제되도록 카드 결제일이 지금 17일인가로 되어 있어요. 네. 18일이구나. 18일. 월급일이 17일이라서 이렇게 해놓는데 카드 결제일 14일로 조정하세요. 왜요? 왜냐하면 카드를 긁었을 때 지난달 1일에서 말일까지 사용한 게 이번 달에 결제돼야지 대체적으로 한 달에 쓴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 결제일이 대부분 카드가 14일입니다. 이분이 지금 신한카드 쓰고 계실 거예요. 네. 신한카드도 14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난 월급날 다음 날로 결제일을 맞춰놓으면 전월 그러니까 지금 11월인데도 불구하고 9월에 긁은 게 이번 달에 결제된 뭐 이런 식으로 어긋나 버려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1일에서 말일까지 사용한 게 이번 달에 결제되도록 맞춰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면 그 카드사마다 저게 14일인데도 있고 13일인데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맞춰질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월급일이 17일이면 저 월급 들어오기 전에 그럼 카드값 나가면 연체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2,500만 원 있잖아요. 그 정도는 비상금 통장에서 결제되도록 해놓거나 딱 이게 그 마인드잖아요. 월급이 17일에 들어오니까 들렸다가 나가라고. 네. 그러지 마셔라. 그러니까 14일 날 딱 저거를 뭐 비상금 통장에서 결제되도록 빼놓든가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리고 택시는 뭐 어쩔 수 없대요. 네. 이건 어쩔 수 이건 없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할부는 하지 마라. 할부 이것도 없애세요. 지금 돈 모아놓은 걸로 이거 싹 없애시면 월 50만 원 적금 지금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어쨌든 나갔던 돈이었으니까 매달 50씩. 그리고 스스로 판단 가능한 금액. 금액은 본인이 22만 원이라고 22만 하셨어요. 하셨는데. 네. 그런데 저거는 이제 해봐야 아는 거니까 해봐야 아는 거니까 지금부터 당장에 저만큼 늘리는 것보다 제가 눈에 딱 보이는 건 일단 할부 없애면 네. 할부 당장에 없애면은 50만 원씩 적금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거 보험은 다 해지하는 걸로 네. 하고 민원 넣어보고. 두 개 다 넣어보고. 근데 이분 아까 잠깐 저기 채팅 올렸거든요. 네. 민원보다 이분하고 연을 끊고 싶어요. 왜? 그 정도로 뭔가 지금 다쳤어요. 마음이 마음이 상했구나. 이렇게 한번 다들 당해요. 네. 이런 괜찮아요. 상처들 누구나 그거는. 갖습니다. 네, 그건 괜찮습니다. 지금 한 200 정도 손해 보는 걸로 나중에 2억 손해 볼 거 막았다. 네. 청약 통장을 10만 원으로 늘려야 돼요. 네, 이분 5만 원씩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민주택에 청약을 할 때는 네. 납입 금액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의미가 조금 없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청약 저축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쌩쌩하게 살아남아 계시고. 그렇죠. 이쪽도 뭐 쉽진 않은데. 쉽진 그래도 않습니다. 어차피 그래도- 늘 거라면 10만 원을 넣어요. 네, 10만 원 넣고 나중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결혼하시게 되면 그거를 넣으시거나 뭐 청약 제도도 손 보게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워낙 좀 걔는 계속 해야 될까요? 걔는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제가 아까 저도 여기가 약간 말씀드린 리스크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라면 좀 안정적이다. 계속 몇 년 동안 돌아와 왔었고 네. 거기에 좀 약간 숟가락만 얻는 그런 개라고 한다면은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 부모님 잠깐 어디 교회 나가셔서 인사한 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되신 분들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개라면은 그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이 개 돈이 만기가 언제인지 또 지금 넣는데 막 3년 후에 가서 받는 거고 이러면 스텝 꼬이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결혼 자금도 네네. 모으셔야 되고 하는 돈이니까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30만 원씩 1년이면 360만 원이니까 이거 언제 쓸 수 있고 그리고 개 커뮤니티가 안전한 커뮤니티인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이건 결정을 해 보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 10에서 20만 원 가량의 뭐 ETF나 이런 걸 좀 네, 해보라. 투자 같은 거 해보시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모펀드라든가 그냥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가입하는 펀드들 아니면 ETF 뭐 소액으로 한 10,000원, 2만 원으로 해보시되 저 어떻게 뭘 해요? 그 예스24나 교보문고에 ETF 검색해 보시면 좋은 책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딱 두 권만 사세요. 한 3, 4년 전부터 꾸준하게 지금까지 잘 팔리는 책. 이거는 그래도 약간 바이블 같은 느낌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트렌드 반영한 거. 요즘에는 뭐 새로운 ETF들 많이 나오니까 그거 두 개만 딱 사서 읽어보시면서 스스로 한 주, 두 주 사보면 그게
바로예요. 공부도 쉬워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보시면서 아 요게 뭐다라고 감을 잡고 내 투자 스타일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해보고 이제 나중에 투자해보는 결정하셔야 그렇게 하면은 지금 조금 늘어난다. 네, 15% 정도 저축액은 늘어나죠. 22만 원만 늘려도 이거는 네. 확 증가를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게 한 2년 안에 2023년 12월 조어간쯤 했을 네. 때 2020. 그쵸. 네. 그때쯤 했을 때 결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4천에서 5,500 사이 왔다 갔다 할 때, 네. 저때쯤 결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남자친구분과 아, 이맘때쯤 결혼하면 우리가 얼마를 쓸 것이다 예상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저기서 한 3천 정도 썼다. 그러면 저 뒤에 8천 있는 숫자 요게 그만큼 빠지겠죠. 결혼 비용도 사실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비용도 좀 최소화로 할 수 있으면 네. 하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런 그래서 거. 좀 혼수 같은 거 이런 거 좀 작게 하시고 또 집도 좀 작은 데서 시작을 하시는 게 사실 좋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한 140만 원 정도. 142만 원 정도. 200, 우선은 276에서 네, 우선은 그러니까 제가 우선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저축이 약간 제 욕심에는 아쉽다. 그런데 더 할 수 있지 않아? 더 할 수 있는데 아 근데 저기 저 자취하시니까. 네, 혼자 살아서 아, 저도 그 생각이. 그러네요. 예. 자취하니까. 여러분 자취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거기다 또 고양이까지 있으시니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네, 뭐 어쩔 수 없죠. 저도 고양이를 키우긴 하지만. 그래요? 네,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근데 고양이를 만약에 굳이 키우고 싶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고양이를 키우고 싶지만 아직 없는 분들은 키워볼까? 저도 그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면은 사실 저는 안 비추예요? 그러니까 안 키웠으면 좋겠어요. 아 왜요? 왜냐면 얘도 어쨌든 지출이 계속 늘어나니까. 아. 그럼 얘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아직 안 키우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근데 저축도 잘 안 되고 이러시면 그런 분들은 조금 반려동물은 좀 나중에 고민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언제까지 모으냐? 우선 결혼 자금 모아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다시 판단을 해보자.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결혼하고 나면 저축액이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2년 내에 결혼하는 거에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자친구분도 돈이 있으시고.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청약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되는 것도 아니기 아니고. 때문에 네. 다만 뭐 준비는 해볼 필요는 있겠죠. 네. 아무래도 경북 지역이라고 한다면 서울보다는 훨씬 더 경쟁률이 낮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수입은 그냥 지금 바로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뭐 주말이든 언제든 지금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네. 남자친구랑 같이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데이트를 할 때 뭐 아까 비용을 좀 줄인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만나서 어떤 공통의 같이 할 게 없으면 돈을 쓰게 되는데 뭔가 할 게 있으면 같이 뭐 책을 보든지 그렇겠네요. 어떤 부업 관련된 뭐 영상을 보든지 하면서 좀 돈 공부를 지금부터 해보셔도 될 것 같다. 이거는요. 저는 안 주셨어요. 지금 이게 그냥 막연하게 내가 마음이 좀 편하거나 뭐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용돈이라면 아니고 생활비라고 한다면 남편 되실 분하고 잘 의논을 해보셔가지고 적절한 규모로 조금씩 시작해서 나중에 늘려가셔라. 네. 그리고 카페 창업은 60대. 지금은 전혀 아니고 60대에서도 정말 나중에. 정말 나중에. 꼼꼼히 파악해보고 나 그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차려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라고 하면 망해도 돼. 뭐 이러면서 해도 되면 그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기 드물게 네. 목표가 연도별로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살다 보면. 그런데 그렇게 목표대로 가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됐다거나 틀린 건 절대 아니다. 네. 그거에 기죽지 마셔라. 사실 계획하고 싸우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네.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흘러가지? 당연해요. 뭐 결혼할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그냥 그렇게 어느 정도 요 목표를 세워놨다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거고 뭐 달성하면 좋은 거지만 꼭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목표는 바꿀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에 너무 다치진 마시고 지금 하고 계신 뭐 금융상품들도 잘 정리하면 실수 안 하면 됩니다. 맞아요. 뭐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그냥 배웠다. 공부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모르면 당한다. 그러니까 맞아요. 몰라도 괜찮은 거는 제가 봤을 때 학교 다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은데 명언이다. 대학교 때부터는 모르는 거는 내 실수다. 그리고 치명적이다.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남의 추천을 듣는 것도 전 문제거든요. 예. 추천을 받더라도 내가 알고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공부는 하고
그 다음에 조언을 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또 당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도 하고 네. 열심히 좀 내 앞가림은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적은 학원비 내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거를 10년 붓고 아까 댓글에 10년 부었는데 어떻게 해요라는 분도 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깨야 되나요? 10년이면? 근데 쓸데 없는 거라. 근데 그렇지 않아요? 큰일 났다. 10년이면 되게 애매하다. 많이 저는 근데 입었잖아요. 10년 보고 깼어요. 아 그러세요? 왜냐면 이게 30년짜리였거든요. 야 이걸 20년을 더 내야 된다고 그 생각에 손해가 거의 60%였는데 네. 깼습니다. 아 그래. 그거 안 깼으면 그러면 지금까지 후회할 거예요. 맞아요. 매달 그 돈이 자동이체 될 때마다 이거 어떡하지 이러니까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네. 그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은 해약만 늦출 뿐. 네. 그런 건가요? 그렇죠. 해약을 하시고 그리고 나오면 그런 분들 만약에 해약한급 나왔다. 이거 어차피 없는 돈이니까 저기 미국 주식 뭐 아마존 아니면 뭐야 구글 이런 거에 묻어놓으세요. 30년 후에 봤을 때 가만 정신 차리고 봤는데 이게 손해 본 건 메꿔주지 않을까. 연금 펀드는 괜찮다. 뭐 그렇게 넣어도 되고요. 근데 그런 거 자꾸 들여다 보니까 아예 그냥 해외 주식 하나 뻑 사가지고 안 보고 묻어놓는 거죠. 구글에 투자를 하고 그냥 구글이 잘 될지 애플 될지 모르면 그냥 반반씩. 애플이든 구글이든 하나 넣어놓고 있자. 네. 그것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어차피 10년, 20년 볼 거면. 그러니까요. 어차피 없던 돈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사연을 가지고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조금 더 투자보다는 그 전 단계, 완전 어찌 보면 제로 베이스인 분들이 네.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시작부터 꼬여버리면 나중 가서는 사실 더 바꿀 방법이 없잖아요. 걷잡을 수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영상 하단에 또 고정 댓글을 달아놓을 테니까요. 네. 거기에 또 지금처럼 뭔가 돈이 되게 문제돼서 나 지금 답을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최대한 성심성의껏 좋은 조언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신 김현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